자, 오늘은 특기개발 실습 4주차입니다. 4주차. 이제 4주차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습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4주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4주차 특기 개발에 관련된 여러분들 수업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특기를 하나씩 다 드리기 위해서 이제 수업을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기 3주차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가 어떤 것들인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특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선사에서 필요로 하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 아마 비대면 수업 하시는 분들 3주차 리포트를 아마 다 하셔야 될 건데요. 그 선사에서, 그리고 그 선사에 따라서 특징이 있는 그런 우리 선사들이 많잖아요. 뭐 카니발이라든지 뭐 코스타라든지 아니면 로얄 캐리비안이라든지 아마 선사마다의 특징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선사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것들 여러분들 다 조사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아이들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좀 특기를 갖다가 가지고 있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4주차에는 요술풍선을 이용, 그러니까 풍선을 이용한 그런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수업을 잡았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기가 있으시면 그거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특기가 없는 분들은 이 또 풍선에 관련된 이런 이론들이나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특기를 갖다가 하나 만들어 가시는 것도 좋으실 거라고 생각하에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풍선은 외관상으로 볼 때 좀 길고 특이한 그런 모양이죠. 요술풍선이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 요술풍선 다 보셨을 겁니다. 긴 풍선을 이용해서 그런 모양을 만들어서, 그래서 보통 이 풍선을 요술풍선이라고 하고 뭐 매직풍선, 왜냐하면 이 풍선은 길다란 건데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주다 보니 요술풍선이라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축제나 뭐 어떤 생일 파티, 뭐 그 이벤트성이 있는 그런 곳에서 많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눠주는 건 아이들에게는 또 멋진 모양을 또 만들어주다 보니 또 선물식으로 또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왕관이라든지 꽃이라든지 그런 선물 대용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활용할 수가 있는 요술풍선입니다. 그래서 축제, 생일 파티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곳에서 이벤트성 있는 행사에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물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의 뭐 생일 파티에도 당연히, 그리고 다양한 파티에서 쓸 수 있는 그 데코레이션, 그러니까 뭐 벽 장식이라든가 아니면 입구에 들어오는 장식이라든가 정말 활용도가 상당히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유아, 아동이 또 이 요술풍선을 또 만들어 봄으로 해서 또 손을 이용한 그런 그 풍선이다 보니까 창의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만들기 시간에도 활용을 하고. 그 외에 아이와 함께 행사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거. 그리고 크루즈 선내 프로그램으로도 풍선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풍선을 활용해서 놀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것도 개발을 해서 오히려 역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갖다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제안을 하면 선사에서는 상당히 좋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여러분들 오히려 제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로 활용합니다. 자, 주의사항은요. 이 풍선이라는 게 고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불었을 때도 터지면 혹여나 그 터지면서 풍선에 그 조그마한 입자가 또 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풍선을 입으로 뭐 문다든지 입으로 뭐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 3세 이하 아이는 또 이렇게
뭐 입에 빨간 이렇게 하면은 또 질식이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선 속에는 그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흰색 가루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몸에는 안 좋아요. 그래서 풍선을 불 때는 뭐 이불을 불지 말고 꼭 도구를 이용해서 펌프라든지 인플레이터라든지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풍선을 부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자, 풍선은 고무로 되어 있고요. 풍선의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이 용품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구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요즘에는 뭐 인터넷 쇼핑몰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쉽게 구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선을 이용해서 이런 특기 개발을 하는 이유가 재료를 갖다 구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아노 연주를 하려면 피아노를 들고 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또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근데 풍선은 세계 어디 곳을 가도 용품점이나 이런 문구류 쪽으로 가면 풍선이 다 있어요. 그리고 펌프. 그래서 재료 공급이 너무너무 쉬워요. 종류도 너무 많고 모양도 가지각색입니다. 커트 풍선, 도넛 풍선, 여러분 요즘 뭐 인쇄 풍선에 대고 뭐 하늘에 이렇게 뒤에 있는 캐릭터 모양으로 되어 있어 들고 다니는 그런 것들도 다 풍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끼 모양, 사과 모양. 근데 풍선의 재질은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번 우리가 시간에 할 거는 요술풍선이라고 해서 일단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무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면 그 열에 의해서 그 마찰에 의해서 또 이렇게 풍선이 뭐 팡 터지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루를 입에 닿지 않도록 또 주의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렸죠. 그리고 풍선을 너무 또 크게 불면 또 터질 수가 있으니까 그 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요. 특히 어린아이, 영유아인 아이가 많은 곳에서 풍선을 활용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주변의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또 민감합니다. 열이 많은 곳에서 풍선을 놔두면 여러분들도 뭐 다 알겠지만 고무기 때문에 녹아요. 그리고 또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런 서늘한 곳, 그늘진 곳에 보관해 두지 않고 햇빛이 많이 둔 곳에 보관해서 다시 사용하게 되면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관하는 방법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보관이 쉬워요. 햇볕이 들지 않는 그늘진 곳에, 그리고 습도가 너무 높지 않은, 그러니까 통풍이 좀 어느 정도 잘 되는 그런 곳에서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할수록 품질이 안 좋아요. 여기서 지금 콜라텍스라는 이 EX 여기 비교했는데 이는 브랜드입니다. 풍선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는 조금 고가의 풍선이라서 아무래도 좀 품질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품질이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사용하시는데 좀 불편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풍선의 끝부분이 또 뭉쳐져 있는 거는요, 그거는 풍선을 잘못 만들어서가 아니고 제품을 이렇게 제작할 때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풍선을 만들 때 공기 주입구, 그러니까 입구죠. 그러니까 풍선 바람을 넣는 곳, 그곳을 묶을 때는 제가 조금 이따가 영상으로 여러분 자료를 올려드릴 건데 거기에서도 여러분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 이것을 묶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풍선을 양을 많이 분다든지 할 때는 이게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살짝 바람을 좀 빼면서 묶고 그런 팁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선을 너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풍선이 너무 커서 이 풍선을 좀 줄여야 될 때, 풍선을 너무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풍선이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생각하고 풍선을 좀 바람을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풍선을 좀 빼면요, 오히려 그 뺀과 동시에 풍선은 고무재질이기 때문에 늘어나죠. 그래서 이걸 줄어들면서 조금 이렇게 쭈글쭈글해져 버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그리고 풍선을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은 제가 영상으로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건데 오른손은 돌리는 거고요. 왼손은 이렇게 집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고 돌리는 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작업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거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풍선을 바람을 넣을 때와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풍선의 구분에 대해서는 풍선 뭐 큰 방울,
그리고 뭐 작은 방울, 그리고 뭐 아주 작은 방울, 뭐 이렇게 방울을 기준으로 해서 할 건데요.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풍선을 만들 때는 뭐 5cm, 몇 cm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는 큰 방울과 좀 작은 방울 이런 거 구분을 지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풍선을 잘 만드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개개인마다 좀 틀릴 수가 있을 거예요. 풍선을 잘 만드시려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풍선의 선입견과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풍선 만지는 것 자체도 싫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과 제가 수업을 해서 나중에는 풍선을 가지고 어느 정도 만질 수가 있고 어느 정도 모양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것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멋진 풍선을 만들어야 되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좋지만 수업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풍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나는 풍선을 너무 싫다 하는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풍선에 대해서 한번 만져보고 그 트라우마를 조금 극복하는 것 또한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작품을 만들고 뭐 선물을 줄 수 있는 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약간의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도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만들고 못 만들고 그런 걸 떠나서 사람마다의 그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친구는 뭐 열심히 해서 배울 수도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는 조금 완전히 극복하기는 힘들겠죠. 근데 조금은 극복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생긴다면 아주 큰 성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 테크닉을 계속 연습하여 습관시키고 이게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올려드릴 건데요. 이 자료에 되면 뭐냐면 기본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풍선을 처음 만들 때 해야 되는 기본 테크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그 다음에 풍선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연습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요즘에 워낙 많은 사이트에 가르쳐주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이 기초에 관련된 테크닉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는 진짜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테크닉은 저만 이렇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갖다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 기본 테크닉을 좀 숙달을 시키시면 그 다음부터 만드는 거는 쉽지 않다,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요리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레시피를 좀 알고 요리를 하신다 하면 그 다음 요리하시는 거는 상당히 더 쉽잖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크닉을 계속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서 숙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모방 외에는 항상 자연스러운 창작이기로 이게 뭐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는 뭘 만들어야 될 건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지 잘 모릅니다. 당연히 잘 모르시겠죠. 그때는 뭐 제가 올려놓은 자료를 충분히 보시고 난 다음에 그거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몸에 익히시고 확실하게 됐다 하시면 자연스럽게 다른 모양으로 창작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사실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 따라서 모방 따라서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 풍선이라는 게 보기에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어려운 기술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기술은 아니더라고요.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5번째 상급자의 손놀림을 자세히 관찰하고 이게 뭐냐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모양만 보시는데 여러분들 모양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 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시간도 단축이 되고요. 그리고 그 모양을 정확하게 모양을 낼 수가 있는. 그러니까 풍선의 모양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손놀림, 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요소 풍선을 이용해서 모양을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풍선을 만드는 기본 기술에는 뭐 꼬아매기, 보릿고기, 오지버 꼬기, 말아먹기 그리고
자르기, 나누기, 튤립고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갖다가 당장 사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기술들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뼈매기는 뭐 방울 3개를 만든 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방울을 잡아서 이렇게 꼬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강아지 만들 때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할 거예요. 고리꼬기는 방울 2개를 만든 후에 두 번째 방울을 처음과 같이 이렇게 끝을 잡고 고리처럼 만드는데 이거는 강아지 머리 부분을 만들 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5개, 5주차 때 강아지를 만드는 방법에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상세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꼬집어 꼬기도 있고요. 말아 넣기도 있고요. 말아 넣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것 좀 많이 쓰이죠. 자르기 같은 경우에도 자르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선을 그냥 딱 잘라버리면 그냥 빵 하고 터지기 때문에 자를 때는 끝을 잡고 자르는 방법. 나누기도 그렇고요. 튤립 고기 같은 경우에는 꽃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요술 풍선을 만들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이제 손펌프를 이용을 하고요. 요술 풍선이 필요한데 위쪽의 손펌프는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손펌프를 내가 쭉 나열해 놓았는데요. 이 손펌프는 풍선을 부를 때도 사용하지만 여러분들 물놀이 갈 때 이런 비치볼이나 이런 튜브에 바람을 넣을 때도 이런 손펌프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됐습니다. 요술풍선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손펌프. 이 손펌프로 이용해서 요술풍선에 바람을 넣는 거고요. 그 밑에는 요술풍선이 되겠습니다. 풍선은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풍선, 제가 지금 쓰는 이 풍선은 네오텍스라고 하는 건데요. 퀄라텍스, 네오텍스, 엄청나게 많아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풍선 종류에 따라서 재질도 많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한 금액선에서 구입하셔도 좋은 건데 조금 초보이신 분들은 제가 처음에 위에서 말한 퀄라텍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존의 풍선보다는 조금 돈을 더 줘. 그렇다고 해서 많이 차이 나지도 않아요. 한 2, 3천 원에서 5, 6천 원 사이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데 그 풍선을 구입을 하면 아무래도 좀 돈을 조금 더 주다 보니 그 풍선의 그런 재질도 상당히 조금 괜찮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료에 여러분들 보여서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풍선은 펌프를 이용해서 고리를 이렇게 주입구에다가 풍선을 넣고 그 다음에 묶은 다음에 방울을 만듭니다. 방울을 만들고 이렇게 방울을 꼬아서 잠그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방울 만들기와 방울들을 잠그기, 말 그대로 방울과 방울을 꼬아서 이렇게 하는 방울 만들기와 방울 잠그기는 여러분들 수업이 끝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자료방에다가 여러분들 그 학교 그 사이버 강의에 있는 자료방에다가 자료를 따로 올리실 거예요.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꼭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서 꼭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대면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제가 이 재료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드립니다. 근데 비대면 하는 학생들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학교에 대면 수업을 하러 오시게 되면 이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대면 하는 학생들은 일단은 이걸 갖다가 재료를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연습을 하실 수가 없는데 나중에 제가 레포트로 이 연습을 한 그런 것들을 제가 또 자료나 이런 것들을 레포트를 제시를 하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갔다가 강압적으로 오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대면, 비대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비대면 학생들이 혹여나 학교 오실 수가 있고 수업에 참가하시게 되면 제가 이 재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연습을 하시면. 자, 오늘은 그래서 풍선을 이용해서 이런 방울 만들기와 방울 잠그기까지 하시면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모양이 나올 건데요. 우리 그 자료 수업은 여기까지 해놨어요. 다른 자료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그런 포도, 그런 자연스럽게 포도 만들기로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풍선 만드는 방법, 풍선이 또 어떤 것이다 라는 것까지 했고요. 이 수업이 끝나시고 난 다음에 자료는 제가 여기 지금 자료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바로 1시간 내로 여러분들 올릴 거니까요. 꼭 이 클래스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잠시만요. 여기까지 하고요. 참가자 분은 세 분이네요. 강진호, 손민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